안녕하세요. 금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바람잘 날이 없죠. 특히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1차 혼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3월 19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되면서 2차 혼동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토지구역 확대 재지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서울 집값이 또는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 되게 논란에 있는데요. 그 논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직접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을 찾아뵙고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이 4개의 지역은 지금 확실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됨으로써 거래도 완전히 끊기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역 외에 지금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몇 개의 지역에 대해서 대표 아파트들을 제가 찝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 서울에서는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이 정도로 꼽히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천이랑 판교 이렇게 총 6개 지역이 있는데요. 이 6개 지역 중에 판교 제외하고 5개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을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과연 현장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과 실제 현장 분위기는 같을지 다를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볼 아파트는 마포구의 대표 아파트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인데요.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이대역이랑 아현역 그리고 애호개역 이 3개의 역의 트리플 역세권이고, 세대수가 4,000세대에 육박하고 2014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나름 준신축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평 시세 기준으로 호가가 약 19억에서 2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달 만에 집값이 1억이 뛰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런 분위기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 확인을 했는데 현재 분위기는 재지정이 된 후에 약간 눈치를 많이 보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보합 상태이고 현장에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토어제 해제가 됐었던 2월부터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실제로도 2월 중순경에 19층 세대 매물이 20억 4,500에 찍혀 있는데요. 최근에 3월 22일에 찍힌 실거래가를 봤을 때 19억 2,500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21층 매물인데 이게 약간 세대마다 특수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봐도 가격이 2월 중순에 비해서 지금 3월 22일에 찍힌 실거래가를 봤을 때 가격이 크게 상승한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았거든요. 실거래 기준으로는. 물론 이 사이에 20층에 21억짜리 찍힌 것도 있고 19층에 20억 찍힌 것도 있고 한데, 가격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갑자기 오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엄청 불장이다, 핫하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레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약 보합 상태다. 지금 현장에서도 이 정도 분위기로 보인다 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동작구의 아주 대표적인 아파트죠. 아크로 리버 하임인데요. 아크로 리버 하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한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 조망권인 세대가 꽤 많이 있고요. 총 1,000세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지어져서 꽤 나름 신축 아파트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 국평 호가 기준으로 약 23억에서 30억 정도 레인지가 넓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선 기사로 먼저 봤을 때 지금 30억 부른데 뛰는 호가 속 매물 쏙 들어간 동작 마포 이런 식으로 엄청 핫하다 자극적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기사에 나온 30억짜리는 한강뷰 세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강뷰가 나오는 세대의 경우에 30억 이상의 호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맞고, 한강뷰와 한강뷰가 아닌 세대의 호가 차이는 약 5억 이상 나는 것으로 보였어요. 한강뷰가 안 나오는 세대의 경우에는 약 25억 정도 호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한강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부가 상당히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께도 확인을 해본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재지정 후에도 계속해서 호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직까지 특별히 거래된 거는 없지만 계속해서 호가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과연 어떨까요? 실거래가를 보니까 올해 2월 10일에 13층에 28억의 실거래가가 찍혔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데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한강뷰 세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뷰 세대에서 기존에 2월 달에도 지금 28억의 시세가 찍혀 있고 현재도 호가가 30억 이상인 걸 봤을 때 계속해서 분위기는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동구에 있는 고덕그라시움입니다. 고덕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상일동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이고요. 약 5,000세대에 2019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입니다. 국평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9억에서 24억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아파트도 동일하게 지금 토어제 해제 이후에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토어제 재지정 후에는 문의는 있으나 지금 아직 가격이 보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호가가 19억짜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평 19억짜리 매물이 제일 저렴한 매물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저렴한지 봤더니 2층에 위치한 매물이었고 앞에 정원뷰, 단지 내 정원이 보이는 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층이라서 좀 저렴한 가격이었고 그 외에 중층 이상의 매물은 전부 국평이 22억 이상의 호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덕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25층이 약 19억의 실거래가가 찍혔는데요. 이 가격이 지금 3월 20일 기준으로 4층인데도 21억 1,500만 원이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덕그라시움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보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볼 아파트는 서울숲 리버뷰 자입니다. 성동구의 나름 대표적인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세대에 2018년에 지어진 꽤 신축인 아파트입니다. 국평의 호가가 21억에서 2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토어제 해제 이후에 지금 호가는 올랐는데 실거래가는 지금 약보합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어제 재지정 후에도 이 아파트도 크게 뭐 변동이 있지는 않다.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를 봤을 때도 지금 국평 기준으로 1월에 한 건, 2월에 한 건, 3월에는 거래가 좀 많이 되다가 지금 토어제가 재지정되고 나서는 현재 매수세가 끊긴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아파트도 볼 수 있고요. 단지 지금 가장 최근에 찍힌 실거래가가 3월 21일에 찍힌 17층의 21억짜리 실거래가인데요. 이걸 봤을 때 그 전에 비해서 실거래가가 약 1억 오른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재지정 후에는 지금 가격이 특별히 상승하기보다는 보합 상태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아파트는 과천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과천 푸르지오 서밋인데요. 과천역과 과천 정부청사역 사이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고 약 160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에 지어진 이것도 꽤 나름 신축 아파트이고요. 국평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약 24억에서 25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천이 요즘에 꽤 핫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3억 등 신고가 단지가 속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거래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실거래가 찍히는 것들도 지금 상당히 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는 32평이랑 33평이 있는데요.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33평은 지금 토어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32평 경우에는 최근에 심지어 실거래가가 24억 3만 원이 찍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 확인을 해보니까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도 토어제 해제 이후에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왔고 재지정 후에도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5군데 입지의 대표적인 5군데 아파트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직접 실거래가와 공인중개사분들께 확인도 하고 더블 체크를 해본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까지는 이 지역들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재지정 후에는 계속 보합이나 국소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 5군데 아파트의 결과만 보면 이런데 이 외에 이 5군데 입지 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유독 재건축 아파트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어제랑 상관없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예를 들면 과천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4단지랑 5단지 8, 9단지 그리고 10단지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시사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실히 토어제가 엄청 센 규제는 맞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어제가 재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뚝 끊기고 사람들이 약간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규제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씨는 뭐냐? 바로 아파트의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두 가지 불씨가 살아있는 한 언제고 다시금 아파트 가격은 다시 불타오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혜 지역의 분위기가 아직은 전반적으로 잠잠한 것으로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국소적으로 조금 상승세가 유지되는 아파트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잠잠한 분위기였고, 그렇지만 매수 문의는 꾸준하게 있다라고 현지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치를 더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근데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의 경우에 최근에 변수가 생기긴 했어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제 4월 4일이죠.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치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연계될지에 따라서 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기대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이런 정책들 때문에 기대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거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제가 지금 자금 여력이 있고 무주택자라면 수혜 지역 내에 있는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를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반포나 압구정 같은 최상급지 아파트들은 기존에 너무 많은 상승을 했어서 이게 사실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수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